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주강원 정호성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죠. 병원년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활력과 또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한 해의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26년 새해 첫 출발인 만큼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한 강원 도민을 만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 도민을 발굴 선정하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 대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4개 부문에서 각 1명씩 모두 4명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만나볼 특별한 강원도민, 바로 가족사랑 부문 수상자인 윤연주님인데요. 전신암을 앓던 시어머니와 치매, 파킨슨병을 앓던 친정어머니를 오랜 기간 정성껏 간병했습니다. 효심을 실천해 왔고요. 그런 와중에도 캘리그라피 활동과 봉사 활동을 펼쳐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윤연주님의 2025년은 어땠는지 또 어떤 한 해를 열어갈 계획인지 만나보시죠. 저희 캘리그라피 동아리는 양구군 그 평생학습 강좌를 수료한 그런 회원분에 한해서 저희 동아리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고요. 양구군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캘리그라피를 저희가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아리는 그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용돈 봉투 무료 나눔 행사하고 있고요. 또 지역 행사에 이제 좋은 글귀 써드리기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많은 호응을 하고 받고 있어요. 네, 고맙죠. 또 여기 다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세요. 회원님들이 항상 잘 따라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어디 봉사 있어요, 뭐 어디 나가실 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수업에 몰두하는 거 아니야? 얘기도 좀 하면서 해. 평상시처럼 얘기도 좀 하고. 응? 마이크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응, 마이크 속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평상시처럼 좀 하세요. 응? 너무 조용하잖아. 응? 우리 평소 때도 집중하면 안 떠들잖아요. 뻥치지 마세요. 응? 역시 저번에 너무 큰 데다 해가지고 역시 작은 데다 해서 여기다가 글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역시 충무님이야 뭐 워낙 잘하셔가지고 뭐 응? 내려놓은가 채움. 응. 이걸 이렇게 내리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 이거 내려가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기억니은 이거 줄긋기부터 배우긴 했어요. 근데 기억력부터 하면 안 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거를 써놨어. 써놔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응, 이렇게 이게 이제 자음이잖아. 자음만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이것만 따라만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모음 같은 경우는 쉽잖아. 그러니까 자음만. 죽어라 자음만 연습. 내가 지금 이것도 쓴 것도 내가 지금도 난 자음을 써. 글씨 쓰기 전에 자음을 꼭 몇 장을 쓴 다음에 다시. 연습한다면 그치.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큰 작품을 하려고 하면 이게 행동이 이렇게 대고 쓰는 것보다 아까 나처럼 들고 써야 되는 거야. 그 연습을 많이 하고 부패는 어차피 작기 때문에 이렇게 치읓. 이거 이렇게 내려주는 이유는 내렸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고 이걸 연습하는 거야. 기억, 니은, 지읒. 우선은 저는 막내고요. 그래서 언니들 모시고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집에서 혼자 한다고 누군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보는 게 적으면은
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 작품도 보고 또 회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도도 받고 그러면서 저희 또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타지에 있다가 양구로 이사 온 지가 1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는 있어도 이제 그동안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무작정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친목이라는 게 그 일반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대충 아는 사람과 우리 이제 이 동아리 사람들과의 그 친목이 단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래서 같이 더불어서 사는구나. 또 우리 회장님이 또 너무 잘 해주시니까 예, 그거 믿고 또 따라가면서 동아리 하면서 이제 좋은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돼. 저희가 이제 조금 배우고 익힌 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서 재능 기부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저희 회원들끼리 회의하고 인원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명절날 그 설날 같은 날은 세뱃돈 봉투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만의 캘리 봉투를 나눠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그 명절 때마다 켈리 봉투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봉투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그냥 일반 봉투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좋은 문구와 함께 그림도 섞여 있고 그런 이제 봉투를 세 나눠주면서 그 주민들이 너무 받아가면서 행복할 때 하고 저희가 이제 또 명절 때 봉투 나눠준 거 외에 이제 축제 때 나가서도 이제 엽서나 뭐 이제 캘리 이렇게 좋은 문구를 써주는 봉사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 할 때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게 너무 뿌듯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 캘리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변한 거는 내가 많이 착해졌다. 그전에는 나쁜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좋은 글을 보고 쓰기보다는 읽으면서 쓰다가 읽다가 하다 보면 내가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제가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읽고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나는 내 좌우명이 있잖아, 그지? 그런 그 역지사지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봉사도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20대 때부터 정말 그 요양원 없을 때 그 5개 은면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미용 봉사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이 캘리를 하면서 또 좋은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이 더 그러지는 거지. 너무 시간을 잘 쪼개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저렇게 배워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 우리도 한 번씩 저도 한 번씩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난 평소에도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을 맞아, 하거든.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못해요, 진짜. 아무리 착하다 해도 못해요. 자기 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부회장님. 쑥스럽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는 이렇게 이제 앉아서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글씨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글씨를 좋아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오남매인데 저만 양구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제 미용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요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본인들 다닐 때 미용 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 너무 좋은 거예요. 흔쾌히. 왜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혼자 계시는데 적적하지 않고. 그래서 미용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한 1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미용 봉사를. 요양원이 생기고 나서도 가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봉사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그 봉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가 더 감사해요. 왜냐면 봉사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해보면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댁에 가서 무용봉사를 해드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하시는 말씀,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와닿는다 그럴까? 그 다음 달에 가시면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안 계셨을 때 뭐 이제 그러한 느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좀 더 베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미용협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됐고, 여성단체 협의회 이제 총무를 8년을 하면서 정말 굳은 일을 정말 많이 했죠. 아시다시피 뭐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각 단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그 반찬 봉사를 나가서 저소득층한테 반찬을 배달한다든가, 뭐 지역 축제 나가서 뭘 도와드린다든가, 그런 걸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각지대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항상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그 글해를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그룹을 만들면서도 이걸 내가 썩히지 말고 같이 베풀어야 되겠다. 저희가 이제 이런 글귀를 쓰면 저도 하나 써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들 부탁을 하시는데, 그게 전 또 감사한 거야. 왜? 좋아해 주시니까. 예. 그래서 항상 저는 감사가 좀 넘친다 그럴까? 예.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제 뭐 할 때마다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봉사가 뭐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봉사는 정말. 가족사랑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신념이 이제 역지사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사실 불편하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체가. 근데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 돼본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은 없지만 시어머니 입장이 돼봤을 때 매일 활동하는 며느리잖아요. 활동하는 며느리고 매일 나가는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거의 좋진 않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하려면 눈물이 나려는데, 정말 딸처럼 굉장히 잘해주신 분인데, 이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파지신 거야, 몸이. 그래서 남들은 이제 요양원에 모셔라.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루에 3번을 샤워를 3번을 시켜드려야 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저는 어머니가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도 있지만 내가 어머니 입장이라면 나는 요양원에 못 모시겠다. 난 내가 어머니를 모셔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해갖고 어머니를 모셨던 거고, 친정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매가 걸리셨는데 그때도 또 엄마 입장에 돼봤던 거죠. 엄마가 좀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급성 폐혈증으로 가셨는데 병원에 계시는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또 엄마를 또 대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제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써서라도 이렇게 좀 너는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이 사람도 좀 도와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선행들이 뭐 저는 제가 알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알고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저는 나는 안 받아 이랬어요. 이런 분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거는 나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최종 이제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엄마도 생각났고. 그리고 이제 상 받고 또 아빠가 바로 또 하늘나라 가셨어요. 엄마 만나러. 그래서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부모님이 제일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러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상은 사실은 효부상이었어요. 나 효부상 안 받아.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니 자식이고 며느리도 자식이고 뭐 친정 부모님도 자식인데 당연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상을 받을 만한 일이냐. 나는 효부상 절대 안 받는다 그랬더니 추천해 주신 분이 가족 사랑이다. 네. 그래서 제가 받게 됐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우리 켈리 동아리 회원들도 좀 제가 좀 잘 이렇게 이끌어서 공모전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조금 크게 한번 하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대한민국 그 소품 대전이라고 있어요. 그 출품을 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보답하는 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뭐겠어요? 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큰 건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쎄요, 새해에는 모두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해요. 예,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마음도 즐겁고 생활도 즐겁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본인이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간병도 정말 무척 힘든 일인데 캘리그라피 봉투 무료 나눔 행사까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정신 정말 투철한 분이시네요. 윤현주님의 효심, 선행 잘 봤고요. 두 번째로 만나볼 특별한 도민, 신부급 주민자치회와 또 신부급 주민입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2025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렸었는데요. 주민 주도의 다양한 자치 활동 그리고 지역 변화의 얘기를 한자리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번 박람회 춘천시 대표로 신부급 주민자치회가 참여를 했고요. 율문천이 정원이 되는 순간을 주제로 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자치 활동을 펼쳤고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신부급 주민자치회는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희망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을지 신부급 주민자치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귀한 공이 크므로 신부 주민자치회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어서 신부 주민자치회 유교 회장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작 시련을 돌아봅니다. 매일 이처럼 봅니다. 뭐 안타까운 생각이 지나고 그 21년도에 율문치 사업을 하자고 해서 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뭐 꽃이라든가 뭐 산책로, 뭐 외부 라이더들이 와서 라이딩을 해서 신북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로도 만들어봤는데, 신북이 이제 농촌이고 그리고 율문천이 전체 신북의 중심에 있지만은 신북의 주요 관광지인 소양댐이라든가 닭갈비 막국수 골목이랑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는 특징에 대한 그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봄, 여름, 가을에 이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라이더들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그 지도라든가 여러 이제 좀 산책로를 정비를 했지만 역시 라이더들도 여기에 큰 특징이었기 때문에 많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22년도, 23년도 사업을 했고, 24년도 봄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율무천을 지나가다가 그 어떤 사람들이 율무천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채집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내려가서 한번 알아보니까 강원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교수님이랑 같이 단연 프로젝트 사업으로 거기 이제 수생 동물들을 이제 채집을 하면서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다.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이분들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 그 신북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간단한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24년도에 캐치를 해서 25년도에 이제 사업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천전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지원하에 천전초등학교 가서 강원대학교 어류학과 교수님이 가서 이제 나가지 못하고 거기 가서 교육을 하게 됐고, 그리고 춘성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그 이제 적극적인 참여로 중학교 학생들은 그 이론 교육과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받는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특별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가장 그 생태교육, 환경교육에서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보면서 조심했었던 게 그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그 이제 성향의 것들이 녹아서 학생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 객관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민주체라는 게 정치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권에 개입을 할 수가 없고 뭐 개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도 조심스럽게 찾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 사는 게 좀 더 이제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학생들이 이런 자치회 회의 같은 거에 큰 회의에 오기 힘든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거대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어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자치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다양한 생태 학습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박물관, 생태 박물관 같은 데도 많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수달 같은 그런 쉽게 저희 지역에서 보지 못한 그런 동생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가장 유익했던 거는 이제
저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행사 그런 걸 했었는데요. 그때가 가장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게 사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저희가 저희 마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한 기분도 들었고, 그걸 토대로 깨끗해지는 저희 마을을 보고 좀 기분 좋은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하면은 이제 보통 가족들이랑 같이 안 하고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모여서 해가지고 학교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이제 신부급 자체에서 하니까 가족 단체로 와서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 같았고, 보통 이제 맞벌이 같은 분들은 이제 딸 아들이랑 추억을 잘 쌓을 수 없었던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맞벌이이신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같이 와서 함께 이제 체험하고 행사하는 게 더 좋았고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천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생태학습으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춘성중학교는 학부모회에서 움직여서 학부모님들이 그 취지에 너무 좋다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가족 단위로 움직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한 가족이 와서 같이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학부모회 동아리지만 가족들이 같이 와서 이제 뭐 생태학습 박물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율문천을 같이 정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고, 그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부급은 아시다시피 의뷰로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시골 마을에서는 이제 가장 그 전 사업하실 때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학생들이 줄잖아요. 뭐 어르신들도 돌아가시고 이래서 줄긴 하는데 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에 들어와서 이제 의견을 이제 낼 때 같이 자치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인 제가 들어와서 의견을 내주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을 같이 교류하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이 사업 영역 방향성을 아이들을 위해서 넓히고 시골 학교에게 그런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 마을이 같이 움직여주면 조금 더 발전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생태학습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대거 이제 저희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학교 측에서도 참여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모든 게 이 마을과 학생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 뭔가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의 즐거움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에선 이런 걸 하고 또 학부모 동아리에선 이런 거 하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도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태학습이 아까도 설명드리셨지만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었지만 접근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도 섭외됐고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줬고 학교도 오픈해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저희는 항상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이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돼서 학교도 넓게 좀 가져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만약 저희가 움직여서 만약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이 율문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다른 쪽에도 저희가 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장 이제 저희가 모든 게 이제 시골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수가 줄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치를 다 간과하고
실패함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축소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더 함으로써 시골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이 지역 로컬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더 늘려나가는 가치에 대한 활동은 계속 의견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지금 오늘 왔지만 그 친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저희 지역에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게 없어서 아이들이 되게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저희 회장님이랑 저희 분과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마을 자체에 학생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복합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이런 주민센터에 들어와서 탁구대에서만 놀고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좀 더 발전되게 복지센터 같은 것도 마을 속에 좀 더 만들 수 있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 이제 조금 더 청소년이랑 미래세대 그다음에 미래세대랑 또 어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청 가서도 사실은 당당하게 우리는 무료로 봉사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들어오시는 부분에 한해서는 교육 6시간만 들으세요가 아니라 저희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주민자치 개념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봉사 개념이라든지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회비국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개념 또한 우리는 이래서 활동하는 거라는 거를 조금 이제 자치 안에서도 미리 말씀을 진행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에는 좀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 진짜 마을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좀 뽑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나시니까 이제 주말 나고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5월 달까지 원탁 투는 내가 4월까지는 가능합니다. 4월 말에서. 4월 예산이 3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1월달 회의 전에 그러면은 한번 단톡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사전에 논의를 좀 해놓고 회의 이거를 하시면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좀 더 활기차고 발전된 신북 만들기에 여러 우리 지역 위원님 및 협의회장님 비롯해서 좀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고 지역의 발전을 희망해 봅니다. 그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런 신북 은민들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는 지금 나는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바로 앞에 거 너무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도 늙을 텐데 늙으면 그 다음에 우리 신북엔 누가 이끌 것이냐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의 미래가 좀 더 다름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 희망, 바람 이런 걸 저 혼자 풀어가는 게 아니라 어르신 못해 지역 주민을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변화를 이끄는 그 아주 작은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2026년에는 현재에 활동한 것을 우리만 알고 있었지 전국 세계로 좀 알릴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우리끼리 생활하고 가꾸고 변화시키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춘천시에 좀 변화를 좀 만들어줬으면 아주 작은 소망을 기대해 봅니다. 작년에 관심 없던 것도 재밌게 배웠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더 흥미롭게 배우고 싶습니다. 올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내고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헌신과 열정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6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여기 이슈 강원.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웅이죠. 이분들이 있어서겠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뜨거운 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황상현 소방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원소방본부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황상현입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함께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사실 현장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장을 지원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소방을 대표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강원소방의 홍보 업무 담당자로서 소방의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성과 등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강원소방의 노력과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 하면 구급대나 또 불을 끄는 일을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소방교님이 맡고 있는 홍보 업무의 좀 중요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업무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과 안전수칙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정보 전달로 사회의 혼란을 줄이며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즉 홍보는 현장에서의 대응만큼이나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또 하나의 소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도민에게 예방과 안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이 또 하나의 소방 활동이다. 이런 말이 참 인상적인데 소방교님은 홍보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더 많은 도민이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도민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강원소방에서는 뉴스 방송, 라디오, 카드 뉴스, 그리고 보도 자료 등 다양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 고정적으로 운영 중인 홍보 매체로는 방송의 경우 119 브리핑 뉴스 코너와 강원 119 라디오 코너 등을 운영해 소방 관련 안전 상식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유튜브 계정, 그리고 강원 119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해 카드 뉴스와 안전정보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의성에 기반하여 계절적, 테마별 안전수칙과 행동 요령, 그리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등을 포함한 내용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도민들이 또 여러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강원도의 소식과 이슈를 전하면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저희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도민에게 홍보하는 소방교님의 역할 무척 좀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소방본부의 홍보팀으로서 도민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신지요? 네, 현재 겨울철을 맞아 각종 화재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대표적인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주택에서는 난방기구와 함께 전열기구, 각종 전기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장판, 히터, 온풍기 등 장시간 사용하거나 또 이불과 같은 가연물 등을 덮는 등 가까이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한 강원 지역 특성상 겨울철 산림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칠 경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흡연을 삼가고 화기 취급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블랙아이스 등 빙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젖은 노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얼어있는 경우가 많아
급제동이나 급차로 변경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겨울철에는 일상 속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안전수칙을 꼭 실천해 안전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방교님이 지금 이 계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명심해서 실천해야 할 수칙에 대해서 당부해 주셨는데 홍보 담당으로서 방송 경험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제 귀에도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수칙 잘 들었고요. 이번엔 지난 한 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소방교님이 생각하는 지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가장 큰 성과 이것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지난해 강원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강원 소방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모든 성과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전국 1위를 그리고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 부분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하며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또한 심정지나 기도 폐쇄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쉽고 빠르게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강원 119 세이프 클립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심폐소생술 컨텐츠인 강원 아리 119랑 CPR 체조를 자체 개발하는 등 예방과 교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1위 했고 또 각종 화재 안전 대책도 좋은 성과를 거뒀고 또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도 했고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 홍보하는 입장에선 이런 일들 좀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영웅들의 경험담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강원 소방본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기억나는 미담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4월 10일경 영월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출근 중이던 영월 소방서 대원들이 화재 현장을 목격했고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지게차 엔진룸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대원들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고 초기 진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엔진룸 덮개를 개방한 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진압하고 이후에도 불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연기가 계속해서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방 펌프차가 도착할 때까지 엔진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주변 차량 통제 등 안전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이처럼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판단과 행동 덕분에 화재가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네. 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분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속한 판단과 행동으로 또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주셨는데 사고 현장에 출근하던 소방대원이 있다. 이런 확률이 과연 몇 %가 될까 이런 상상도 안 갑니다. 대형 사고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분들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춘천에서 그 민생지원금을 의미 있게 쓰고자 했던 시민이 있었는데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됐고요. 지역 소방서에 커피 100잔 제공한 일이 지난해에 있었잖아요. 이런 미담 사례 접하면서 소방대원을 향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응원이 좀 더 뜨거워진다. 이런 걸 몸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민생지원금 지급 이후 해당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하던 현장 대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응원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 현장 대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시민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감사한 시선이 대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관심과 격려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사례 역시 현장 대원들로 하여금 소방을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소방본부의 지난해 돌아봤고요.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번엔 올해 2026년 계획을 좀 들어보죠. 올해 강원소방본부가 강조하는 사항이나 주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강원소방본부는 2026년에도 기존의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한편 도민 안전 체감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새로운 정책들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대대적인 제도 홍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완화하고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점검은 의무사항이기 이전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의 제도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또한 강원소방은 노후 아파트 거주자와 화재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보급을 진행하고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으로 소방 안전 강사를 활용한 안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반지하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직접 방문으로 전기 화재 요소 점검과 함께 현장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용품도 함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는 새로운 화재 대피 안심콜 서비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화재 피난이 어려운 분들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소방 상황실에서 선제적으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연락해 화재 대피를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러한 제도는 신청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 안내 후 개별 또는 일괄 등록하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내는 1월 중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올해도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소방교님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도민들에게 어떤 존재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을까요? 네, 위기 때만 떠오르는 기관이 아니라 평소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리고 늘 곁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자리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방대원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영웅이자 항상 특별한 사명감, 책임감을 갖추고 있는 강원도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의 활동을 알리고 안전을 강조하는 분이 바로 오늘 지금 함께한 소방교님이 아닐까 싶은데 2026년 새 강원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전해주실까요? 네, 안전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 황상현 소방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과 관심으로 서로를 다독이면서 힘을 모은다면 더 따뜻한 강원도, 더 발전하는 강원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슈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